여러분, 요즘 카톡이나 유튜브에서 무서운 소문 들어보셨어요? 8월부터 국세청이 AI로 가족 간 계좌이체까지 다 들여다본다. 100만 원, 심지어 50만 원만 보내도 세금 폭탄 맞는다. 이 말 때문에 자녀한테 용돈 보내거나 병원비 도와줄 때마다 불안하시죠? 혹시 나도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밤에 잠 못 드시는 분 계시죠? 자,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이건 거의 다 터무니없는 소문이에요. 정상적인 가족 간 돈 거래라면 세무조사 안 나와요. 증여세도 안 물어요. 국세청 AI가 여러분 통장을 24시간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소문이 왜 생겼는지, 진짜 사실은 뭔지, 그리고 세금 걱정 없이 돈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속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시작하기 앞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소문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8월부터 국세청 AI가 모든 국민의 통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영상이 엄청 퍼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한테 500만 원 보냈더니 갑자기 세금 고지서 날아왔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지인 간 소액 이체도 다 추적당한다고 해서 공포심을 키우죠. 특히 우리 나이대 분들, 자녀한테 생활비나 교육비 보내는 게 일상인데 이런 소문 들으면 이제 돈 못 보내겠네 하면서 망설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60대 박할머니 사연을 들어봤어요. 박할머니는 대학생 손주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보내주시는데 이 소문 듣고 혹시 세금 내야 하나? 하면서 은행 거래까지 줄이셨어요. 또 50대 이 씨는 아들 학원비로 200만 원 보냈는데 AI가 이걸 다 본다는 말에 겁나서 현금으로 바꿔주셨대요. 근데 현금 주면 나중에 증명하기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이처럼 불안한 마음에 일상적인 돈거래마저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소문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 믿으면 세금 안 내도 될 상황에서 괜히 세무서 찾아가거나 불필요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소문이 더 무서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국세청이 AI를 이용해 탈세를 잡겠다고 발표한 게 와전됐어요. 올해 초 국세청이 AI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모든 계좌 실시간 감시로 과장된 거예요. 둘째, 최근 세무조사가 늘었다는 뉴스 때문이에요. 국가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국세청이 기업뿐 아니라 일반인도 더 들여다본다는 거죠. 실제로 올해 기업 세금이 10% 넘게 줄어서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꼴머리 앓고 있대요. 게다가 국세청 직원들한테 세금 더 거두면 포상금 준다는 제도가 생겼어요. 세금 추가로 거두면 10%를 보상으로 주는데 최대 2천만 원까지래요. 이 때문에 국세청이 무작정 조사 나선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50대 최 씨는 아들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보냈어요. 그냥 생활비로 생각하고 보낸 거였는데 국세청에서 이 돈 어디서 났냐? 며 자금 출처 조사 들어왔대요. 최 씨는 그냥 도와준 거다라고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결국 증여세 3천만 원 추징당할 뻔했어요. 또 다른 사례는 70대 이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는 딸 병원비로 2천만 원 보냈는데 소문 듣고 이거 세금 내야 하나? 하면서 세무사 찾아갔다가 문제 없다는 말 듣고 나서야 안심했대요. 이런 사례들이 소문과 섞이면서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커지는 거예요. 특히 AI가 모든 거래를 다 분석한다는 말이 무섭게 들리죠. 만약 100만 원 보내도 세무조사 온다면 우리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또 요즘 젊은 세대가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돈 주고받는 게 많아지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옛날처럼 현금 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현금 주면 나중에 더 골치 아플 수 있어요. 자, 이제 걱정 덜어놓으세요.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족 간 정상적인 돈거래는 세무조사 안 나와요. 증여세도 면제 한도가 있어서 배우자한테 10년간 6억 원, 자녀한테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돼요. 국세청 AI가 여러분 통장을 24시간 감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AI는 그냥 탈세 의심 사례를 골라내는 도구일 뿐 생활비나 병원비 보내는 건 안 건드려요. 예를 들어 매달 자녀한테 200만 원 보내도 그게 생활비나 교육비면 문제 없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소문의 진실, 그리고 세금 걱정 없이 돈 보내는 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거 듣고 나면 이 영상 진작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자세히 풀어볼게요. 먼저 국세청 AI 시스템이 뭔지부터 알아보죠. 국세청은 2024년부터 AI를 이용해 탈세 적발 시스템을 강화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서 수상한 거래를 자동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득 없이 갑자기 억대 부동산을 사거나 회사 계좌로 이상한 돈이 오가면 AI가 이거 좀 봐야겠네 하고 플래그를 띄우는 거죠. 하지만 이건 모든 국민의 통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 관계자도 세무사들도 근거 없이 개인 통장 못 연다고 분명히 말해요. 왜냐? 개인 통장 내역은 민감한 개인정보라 법적으로 함부로 볼 수 없어요. 경찰도 영장 받아야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실제로 조사 들어가는 건 소득 없이 큰돈 쓰거나
탈세 의심이 뚜렷한 경우뿐이에요.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이 월급 300만 원인데 갑자기 10억 원짜리 집을 샀다면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손주 용돈 100만 원 보내는 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다음, 가족 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규정을 알아볼게요. 증여세는 재산을 공짜로 주는 경우에만 부과돼요. 근데 가족 간 돈 주고받는 건 대부분 증여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는 세금 안 물어요. 예를 들어 자녀한테 매달 300만 원 보내서 학원비 내거나 생활비로 쓰면 이건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 법원 판례를 봐도 몇백만 원 정도는 증여 아님으로 나와요. 구체적인 면제 한도는 이래요. 배우자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다른 친척 1천만 원. 이 한도 안에서 보내면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소문처럼 50만 원 이체도 세금 때린다는 완전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국세청이 그런 소액 하나하나 볼 인력도 시간도 없어요. 실제로 국세청 직원은 2만 1천 명 정도인데 국민 5천만 명 통장을 다 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오해도 풀어볼게요. 소문에 500만 원 입출금도 잡힌다는 거 있는데 사실은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할 때 금융기관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거예요. 이건 2006년부터 있던 제도로 돈 세탁이나 불법 거래 방지용이에요. 계좌이체는 여기 해당 안 돼요. 예를 들어 자녀한테 1천만 원 계좌이체로 보내면 FIU 보고 안 가요. 현금으로 1천만 원 넘게 뽑거나 입금할 때만 보고되고 그마저도 정상 거래면 세무조사로 안 이어져요. 예를 들어 결혼식 비용으로 현금 2천만 원 뽑았다면 보고되지만 증여나 탈세 의심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또 소문에 분할해서 뽑으면 괜찮다는 얘기도 있는데 2025년 6월 15일부터는 하루 동안 ATM, 은행 창구, 인터넷 뱅킹으로 뽑은 현금을 합산해서 1천만 원 넘으면 보고돼요. 그래도 이건 세무조사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무조사가 왜 늘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올해 기업 세금이 10% 이상 줄어서 국가 세수가 부족해졌어요. 통계로 보면 2024년 세수 부족분이 56조 원에 달했대요. 그래서 국세청이 일반인 조사까지 조금 늘린 거죠. 또 포상금 제도도 영향을 줬어요. 세금 더 걷는 직원에게 10% 보상, 최대 2천만 원 주는 제도요. 하지만 이건 주로 숨긴 세금 찾는데 초점 맞춘 거지. 가족 간 이체를 무작정 잡는 게 아니에요. 통계로 보면 지난해 개인 세무조사는 100건 정도였어요. 국민 5천만 명 중 0.0002%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은 거의 안 걸려요. 사업자 조사도 소규모 식당이나 가게는 거의 안 건드려요. 예를 들어 동네 치킨집이나 분식집은 매출이 크지 않으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제 실제 사례를 더 들어가며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드릴게요. 60대 정씨 사연이에요. 정씨는 딸 학원비로 매달 200만 원 보내셨는데 소문 듣고 세금 낼까봐 무서워서 현금으로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현금 주면 나중에 자금 출처 증명하기 더 어려워요. 결국 세무사 상담받고 다시 계좌이체로 바꿨고 생활비 용도라고 메모 남기니까 문제 없었대요. 또 다른 사례는 50대 김씨예요. 김씨는 아들 집 보증금 2억 원 도와줬는데 증여세 피하려고 대출이라고 주장했지만 대출 계약서가 없어서 결국 세금 5천만 원 냈어요. 반면 60대 박씨는 자녀 결혼 자금 1억 원을 주면서 세무사와 상담 후 대출 계약서를 썼더니 증여세 없이 해결했대요. 또 하나 70대 최할머니는 손주 유학비로 3천만 원 보냈는데 교육비라고 은행 앱에 메모 남겼더니 나중에 세무서 문의했을 때 문제없다는 답변 받았어요. 이런 사례들 보면 증거와 용도만 분명히 하면 걱정 없다는 거예요. 추가로 소문 중 하나가 부부간 돈거래도 세금 낸다는 건데 이건 더 터무니없어요. 부부는 법적으로 경제 공동체로 봐요. 예를 들어 남편이 번 돈으로 아내가 생활비 쓰거나 아내가 남편한테 돈 보내서 투자해도 이건 증여가 아니에요. 단 아내 이름으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소득 증명이 안 되면 자금 출처 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경우도 공동 자금이라고 증명하면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 50대 강씨 부부는 남편이 번 돈으로 아내 이름으로 집을 샀는데 세무조사 들어왔을 때 부부 공동 계좌 내역을 보여줘서 무사히 넘겼대요.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듯 기록만 잘 남기면 무서울 게 없어요. 자, 이제 완벽한 해결책 정리해드릴게요. 소문은 엄청 과장됐어요. 8월부터 AI가 가족 이체 다 조사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보내는 건 세금 안 물고 세무조사도 안 나와요. 하지만 몇 가지 조심할 점 알려드릴게요. 첫째, 큰돈 줄 때는 면제 한도 확인하세요.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안에서 보내면 신고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 자녀 결혼 자금 5천만 원 넘게 줄 때는 10년 동안 나눠서 주면 세금 안 나와요. 둘째, 대출 계약서 쓰세요. 예를 들어 자녀한테 1억 원 주려면 대출이라고 계약서 쓰고 이자 약정 넣으면 증여세 피할 수 있어요.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대출 계약서 양식 검색해서 간단히 작성하면 돼요. 셋째, 거래 용도 명확히 하세요. 은행 앱에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라고 메모 남기면 나중에 증거로 써요. 넷째, 불안하면 세무사나 국세청 무료 상담 국번 없이
126 이용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증여세 계산기 써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문에 속지 마세요. 박할머니처럼 손주 용돈 보내는 거, 최 씨처럼 아들 결혼 도와주는 거, 이 할아버지처럼 딸 병원비 주는 거 다 정상적인 거래예요. 이런 건 세무조사 안 나와요. 세금은 솔직하게 용돈만 분명히 하면 문제 없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사연 기다릴게요.